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천병원 김상봉 원장입니다. 오늘은 척추 마취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우리 마취통증학과 김옥선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선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시리즈죠. 오늘은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관절염이 생기면 무릎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척추에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척추에 이렇게 많이 생겼다 그죠? 생겨가지고 이렇게 뼈가 이렇게 바늘이 이렇게 뾰족뾰족 이렇게 자라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척추 마취를 해야 되는데 그 사이로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척추 마취를 가능한가요? 뼈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있으면은 들어가다 보면 여기 위아래에 부딪히게 되면은 뼈 때문에 걸려가지고 잘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보통은 그 각도를 잘 맞춰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도 안 되는 경우면 진입을 가운데로 하지 않고 약간 사이드로 하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합니다. 근데 보통은 경력이 많은 마취과 의사들한테는 관절염이 있다 하더라도 거의 대부분 성공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나 또 척추관 협착증이 있어도 척추 마취가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전에 척추 수술을 했는 경우가 되거든요. 그럼 척추 수술을 하면은 뭐 디스크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협착증 수술을 했을 수도 있고 셀을 박아서 고정해주는 그런 유압 수술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 척추 마취를 하다 보면 바늘이 들어가야 되는데 바늘이 잘 들어가지나요? 네, 기구를 박은 유압 수술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신 마취로 하는 게 더 나은 것 같고요. 기구를 박은 수술을 제외한 그냥 단순히 이런 뼈를 깎는 수술인 경우에는 척추 마취가 가능합니다. 간단한 디스크 수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디스크 수술이나 협착증 수술은 디스크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뼈를 좀 깎아줍니다. 뼈를 깎아주기 때문에 김옥선 원장님께서 뼈를 깎아준다고 표현을 하신 거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 가능하다는 이야기군요. 바늘이 들어가다가 휘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굵은 바늘 써야 되지 않나요? 이럴 때는? 그 정도로 피부가 딱딱해지거나 바늘이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조직이 딱딱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무릎 수술만 생각했거든요. 가끔씩 수술하다 보면은 너무 딱딱해가지고 바늘이 휘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바늘 조직이 딱딱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해봤죠.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일단 다행이군요. 자, 알겠습니다. 김옥선 원장님. 그럼 김옥선 원장님 모시고 파워포인트에서 좀 더 못다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 마취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소 마취제의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김옥선 원장님? 국소 마취 제제에 따라서 다 비중도 다르고 농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마취제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마취가 어느 정도 되는지, 마취가 어떻게 되는지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용량에 따라서도 마취의 레벨이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국소 마취제라는 것은 부피바케인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부피바케인은 저번 시간에 나왔었죠. 그거 한번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환자의 특성에 대해 있는데요. 무슨 의미인가요? 마취가 될 때 척추 마취의 범위라는 거는 어떤 환자는 배꼽까지 마취가 될 수 있고 어떤 환자는 가슴까지 마취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환자들마다 마취가 어느 정도 올라오는가가 다르다는 의미인데요. 쉽게 생각을 해보면 마취제가 들어있는 그 공간이 쭈쭈바 아시죠? 튜브. 그렇죠. 그런 튜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가운데를 쭉 누르게 되면 이게 쭉 위로 올라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짜면 위로 네, 올라가고. 짜면 위로 올라오는 거.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환자의 키가 클수록 용량이 많아야 올라오겠죠? 그죠? 예, 그렇겠네요. 그리고 복강, 배 쪽이 뚱뚱하면 푹 눌리니까 더 위로 올라오겠죠? 뚱뚱하면요? 네. 그렇게. 그런 환자의 자세에 따라서 마취가 올라오는 정도가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날씬한 환자들을 예를 들어 똑같이 양을 줬다고 해도 마른 환자들은 배꼽까지 올라올 게 약간 복부 비만이 있는 환자들은 가슴까지 올라와서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든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그리고 예. 환자의 자세면 예를 들어서 치질이나 이런 거 수술할 때는 마취를 할 때 앉아서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취 약이 딱 항문이나 회음부에 국한되어 있게 하기 위해서이고요. 다른 쪽은 마취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딱 거기만 수술을 하니까 그런 식으로 마취를 하고 옆으로 누워서 하는 경우에는 마취가 배꼽까지는 올라오게 해야 허벅지나 이런 데 통증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마취를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키가 큰 사람들은 마취제를 좀 많이 써야 되겠군요. 그럼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네요, 아주. 관리와 합병증인데요. 국소마취제를 주입 후 5에서 10분이 마취 범위 고정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의미인가요? 마취제를 주입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취의 범위가 고정이 되는데 5에서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이 5에서 10분간 환자들의 혈압이나 맥박 이런 것들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마취약의 주입 후 5에서 10분간 마취과 선생님 및 의료인들은 환자의 심장 혈관계 반응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5에서 10분간 마취의 범위가 지나치게 올라왔을 경우에는 맥박이 느려진다거나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으며 그런 거를 잘 관찰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심장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나요? 이렇게? 심장이 직접적으로 문제가 생긴다기보다는 마취의 범위가 올라오게 되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듯이 섬액이 동반이 되게 됩니다. 섬액이란 말은 심장이 늦게 뛰는다는 말인데요. 네. 섬액이 동반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마취과 의사가 잘 판단을 해서 수액이나 또는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하는 그런 약을 투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5에서 10분 사이에는 그러면 수술을 하면 안 되겠네요? 그 사이에는? 어차피 저희가 마취과 의사가 있을 때는 5에서 10분간은 옆에서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준비를 하십시오 하면 정형외과나 다른 외과 선생님들이 준비를 하는 게 관례입니다. 아, 그렇군요. 수술 시간은 실제로는 1시간인데 척추 마취하고 이것저것 다 하니까 2시간 넘어간다는 게 그래서 환자분들이 물어보잖아요. 왜 수술은 들어갔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요? 물어보는 건데 또 마취랑도 관계가 다 있겠군요. 아,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영상 보고 나니까 많은 도움이 됐습니까? 선웅아, 좀 보고 나니까 많이 이해가 됐어?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 다행입니다. 오늘도 척추 마취로 고생하신 분들이 영상을 보고 많은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척추 마취 수술 잘 받으시고 꼭 완쾌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